자, 앞에 거 조금 세우고 한다. 그렇게 오래까지는 안 할 거니까. 이 영어 오늘 준비했나? 응? 영어 오늘부터가. 아니 오늘은 뭐 거기서 뭐 행사 있다고 금요일에 테스트. 금요일. 자, 앞쪽에 잘 봐. 쌤 계속 너한테 얘기하는 부분들인데 지금 니는 어차피 선생님 한번 돌았기 때문에 그냥 문제만 푼다고 다 되는 것도 아니고 원리만 파악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이게 원리 파악과 문제를 적용시키는 게 동시에 행할 수 있어야 돼. 그러니까 지금 너가 생각하는 거 이상으로 고등과정과 중등과정의 수학적인 이질감이 되게 큽니다. 엄청나게 커요. 근데 중등과정은 그냥 정말 진짜로 시키는 문제들만 다 풀어봐도 충분히 알 수 있는 것들이지만 고등학교는 너가 어느 고등학교를 가느냐, 그 다음에 학교 수준이 어떻게 되느냐, 선생님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문제를 내느냐에 따라서 되게 수준 차이가 많이 나게 돼요. 그리고 그 차이는 너가 생각하는 거 이상으로 엄청나게 큽니다. 뭐 어떤 학교 뭐 예를 들자면 뭐 옥야고, 청운고 뭐 이런 쪽에서 나오는 시험 문제들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너가 왜 이걸 어떻게 풀어야 하는 문제들 되게 많아. 근데 그러면 걔네들이 정말 똑똑해가지고 그 문제를 보자마자 애들이 다 푸냐고? 그것도 안 그래. 정말 큰 차이는 뭐냐면 학교생들이 그렇게 가르치면 그 문제에 대해서 되게 많이 봤던 문제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학교에서 시험 문제 나오는 게 그냥 아무도 모르는 사람들이 봤을 때는 난이도가 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 그 학교쌤이 프린트를 계속 준단 말이야. 그 언저리에서 다 나오는 것들이야. 그러니까 외부에서 딱 쳐다보면 이거 너무 어려운데요 하더라도 많이 보는 애들 입장에서는 어려운 문제가 아닌 게 되는 거지. 제일 힘든 학교가 어느 거냐면 학교쌤이 학교 측에서 안 내고 아니면 뭐 자기가 내줄 또 프린트 말고 정말 제3의 문제에서 자기가 만들어내는 거. 그거는 쉽게 내도 너가 어렵다고 얘기해. 그러니까 그만큼 애들이 어디에 조금 익숙해져 있냐면 외우는 공부에 너무 익숙해져 있는 거야. 이게 수학을 외우면 안 되는데 외운다고. 제일 답답한 게 그거지. 시험 기간 되면 수학 공부한다고 앉아있는 애들. 시험 기간에는 수학 공부하는 거 아니야. 그동안 쌓아놨던 실력만 가지고 해도 충분해. 그러니까 시간 배열을 너가 조금 잘못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된다고. 그러니까 그러려면 내가 지금 제일 큰 문제점으로 잡아주는 애가 누구냐면 나이는 오히려 괜찮고 너희 둘이 되게 문제야. 깔라고 하는 게 아니고 너희 둘이 엄청나게 문제인 게 쌤 이거 어떻게 했었죠? 물어봐. 어떻게 했었죠가 아니고 이게 원리가 뭐예요? 이렇게 가야지. 그럼 문제를 보고 나면 읽어냈을 때 이렇구나 라고 하는 게 되는데 이걸 어떻게 했었죠? 그 무슨 암기 떠올리듯이 이렇게 하는 거 아니라니까. 내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내 여기서 수업하는 거 아무것도 필요 없어. 진짜 아무것도 필요 없어. 인수분해 왜 해? 라고 얘기하면 그것만 대답할 줄 알면 인수분해는 자연스럽게 해. 인수분해 왜 해? 인수분해 왜 해? 라는 희한하게 이 정말 기본적인 질문인데 이 대답 못하는 아이들이 너무 많다고. 인수분해 왜 하는 것 같아? 이유는 알아야 될 거 아니야. 인수분해를 하는 이유가 뭐야? 이거 찾는 거라니까. 숫자에서 되게 희한한 놈들이 누구야? 이게 0 되는 거. 둘이를 곱했는데 0 만드는 애가 누구냐? 0밖에 없잖아. 항등식 배웠지? 이게 항등식이래. 아니 미지수가 이렇게 돼 있는데 AB를 구하세요 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항등식이래 라는 조건 하나만 던져주면 항등식은 뭐냐면 이게 무조건 0 돼야 되는 거야. X값하고는 상관없이. X하고는 상관없이 0 되는 애가 누구야? X에 상관없단다. 아무 숫자나 다 집어넣어도 된다. 100을 넣든 1000을 넣든. 그럼 얘가 뭐가 돼야 되는 거야? 0 돼야지. 그렇지. 근데 이게 식이 성립한 데 있거든. 항등식이니까. 그럼 얘가 0인 건 알겠어. 그럼 이게 등식이 성립하려면 B도 얼마가 돼야 되는 거야? 0 돼야 되는 거야. 이게 수학이 0에 대한 이야기를 물어보는 것들이라니까? 자, 인수분해는 2차식이 있는데 이 2차식이 는 0, 너무 이걸 구하래. 2차식으로 만들어져 있는 애들 막 이렇게 돼 있는 애들 뭐 어떤 식으로 돼 있겠지. 는 0 이렇게 돼. 야 이거 구하래. 그럼 너가 머릿속에 뭔 생각해?
뭐 곱하기 뭐 했을 때 0 되려면 얘가 0이거나 얘가 0 돼야 되는 이런 상황을 찾으려고 인수분해를 하는 거야. 아무 이유 없이 하는 게 아니라니까. 그거를 숫자에서 얘기하면 어떻게 되냐면 2 곱하기 3 이거의 약수가 뭐예요? 라고 하는 거하고 똑같아. 그게 뭐야? 이 숫자는 3으로 나누면 나눠 떨어져 안 떨어져? 떨어지지. 왜냐면 약수니까. 왜? 얘가 가지고 있는 거니까. 이런 걸 우리가 뭐라고 해? 소인수라고 하잖아. 식에서는 이거 했을 때 이놈을 가지. 예를 들어서 여기 x 더하기 1, x 더하기 2 이렇게 있던가. 그럼 이 식은 x 더하기 1로 나누면 나눠 떨어지는 거야? 안 떨어지는 거야? 떨어지는 거야. 왜냐면 얘를 인수로 가지고 있거든. 식에 대한 거냐 숫자에 대한 거냐 이런 차이라니까. 왜 이런 차이는 생각 안 하고 자꾸 식 어떻게 풀었는지만 궁금해하냐고. 식은 중요하지 않아. 거기에 대해서 큰 틀이 잡혀있는 상태에서 그 다음 하나하나 이걸 얼마나 해 나갈 줄 아느냐 이런 걸 생각하는 거지. 그럼 문제를 봤을 때 다음 중에서 막 식이 막 복잡하게 돼 있는데 는요 이놈의 근을 구하시고 앞에 식이 엄청나게 복잡하게 돼 있는데 는요 이걸 구하란다. 그럼 너 뭐 해야 되겠냐고. 인수분해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할 거 아니냐고. 이게 너가 문제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지. 이게 고등과정이라니까. 내가 수학 공부 누구한테 가르칠 게 뭐가 있어. 이게 기본 원리인데 이 원리 하나로만 내가 얘기하는 건데. 그런데 이걸 인수분해 하려고 보니까 너무 복잡한 아이들이 있지. 걔네들을 내가 어떻게 인수분해 하냐고 누구한테 가르쳤던 거야. 그럼 머릿속에 생각해봐. 뭐 있어? 복잡하면 어떻게 하기로 했냐고. 네 힘차순 정리. 그 인수분해를 하기 위한 맞지? 행동이잖아. 2차식은 너무 쉽게 할 수 있지. 이제 너 2차식은 3학년 내용 중에서 안 한 게 없는데 2차식은 안 되면 뭘로 해도 할 수 있어. 근해 공식 써도 되는 거잖아. 너 어떻게든 다 찾을 수 있다니까. 그러니까 그런 방법들이 내가 알고 있는 기준에서 살을 붙여가야 되는데 이거는 무슨 식은 식만 다 외워놓고 이 식을 왜 쓰는지도 모르고 공부를 하면 그게 무슨 공부야. 그러니까 할 거 천지백갈이지. 내가 지금 너 둘을 내가 뭐라 하는 게 문제라고 하는 게 문제를 못 푼다고 뭐라 하는 게 아니야. 시험 성적은 어떻게든 나와. 너가 각자 알아서 뭐 다 이렇게 하면 돼. 근데 기본도 모르고 자꾸 공부를 해 나가면 나중에는 쌓여요. 수학 공부는 진짜 나중에 되면 어마무시하게 쌓여버린다고. 기본을 안 하고 그냥 넘어가 버리면. 그러니까 내가 자꾸 강조하고 싶은 거는 기본이 뭔지는 알고 인수분해를 해야 될 거 아니야. 내가 무슨 짓을 어떤 글이 나왔을 때 무슨 짓을 해야 되는지는 알고 해야 될 거 아니냐고. 인수분해 했다. 완전 정식 썼다. 이거 썼다 저거 썼다. 왜 그 짓을 하냐. 이유는 알아야 돼. 알겠지? 내가 강조하는 건 그런 것들이야. 알겠지? 주도 알겠지? 그러니까 알고 있다고 금방 들지 마. 너가 알고 있는 그 이상으로 기본적인 걸 모르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아. 연우는 계속 문제 푸는 거에만 뭐 알죠? 이 대가리가 좋으니까 그냥 대충 이렇게만 해도 된다는 걸 안다고. 지우도 마찬가지고. 대충 이렇게만 하면 답이 나오고 한다는 걸 안다니까. 그러니까 깊이 안 들어가는 거야. 근데 내가 깊이 들어가라고 하는 게 정말 어려운 문제를 많이 풀으라는 게 아니고 그 얕은 그것도 안 하면서 무슨 깊이 들어간다고. 수학 공부 완전 꽝으로 하고 있어. 내가 앞에 학원들 싫어하는 이유가 그런 것들이라니까. 저거 얼마나 잘하는지 모르겠는데 저거 어려운 문제 얼마나 잘 푸는지 모르겠는데 내하고 장담하는데 고3 아이들이 푸는 수능 모의고사 3학년 거 문제 같이 던져놓고 나면 내보다 잘 푸는 새끼들 없어 여기. 이길 때 나는 없다고 생각해. 그만큼 학교 책으로 아니면 너 문제집이나 이런 블랙라벨 뭐 이런 어려운 문제 푸는 거 그런 거 다 외우고 있는 놈들이야. 어떻게 푸는지 외우고 누구한테 가르쳤던 놈들이라고. 그러니까 그거는 실력 아니라니까. 외웠던 거지. 쌤 아까 처음에 얘기했잖아. 아주 어려운 청고등학교 아니면 오기하 고등학교 저 이과 쪽 성향 강한 고등학교에서 문제집을 내주면 걔들이 정말 멍청하거든. 내가 볼 때 수업 못해. 못하는데 성적은 그 문제 어려운 문제 다 풀어. 왜 다 푸는 것 같아? 학교쌤이 학습지 다 준다. 그러니까 그것만 추구하면 다다다다 외워. 경남이고 걔들은 서술형 문제지를 그냥 그대로 줘. 그거 외우라고. 글자 하나 틀리면 감점 하나씩 이렇게. 근데 그걸 무슨 그게 수학 공부냐? 개차만 나지. 수학 공부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시간이 가면 갈수록 수학은 더 이상 공부할 게 없어지는 학문이라고. 물론 대학교 과정까지 넘어가면 달라지지만 고등학교 과정은 오히려 가면 갈수록 시간이 줄어야 돼. 공부해야 되는 시간. 나는 그렇게 하고 싶다니까. 근데 왜 자꾸 누구는 엄한 길로 가? 외우는 거 절대 좋은 거야. 생각해. 어려운 문제 같은 거 계속 생각해. 안 풀어도 돼. 못 풀어도 돼.
그것 때문에 너 생각하면서 얻었던 거 어떻게 생각하라는 게 그냥 어떻게 풀었더라. 그거는 암기 과목이라니까. 글을 봐. 아 내가 얘가 무슨 말 하네. 이 말 때문에 내가 무슨 행동. 아 이 말 이거 찾아야 되는구나. 그럼 내가 뭐 해야지. 이런 거 쌓는 거라니까. 왜 그런 고민을 안 하고 이거 어떻게 했다고 해요? 근해 공식이 뭐였죠? 근해 공식 모르겠어요. 완전 조식으로 바꿔서 풀어. 너 할 수 있는 거 다 써. 그러면서 아 이거 참 근해 공식 외워야 되겠네. 한다니까. 많이 하다 보면 필요에 의해서 암기를 해야지. 암기한 거 가지고 어디다 써먹을지 생각하지 말라니까요. 아셨죠? 그러니까 제가 바라는 건 그런 것들입니다. 이게 제가 자꾸 강조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허근이라는 것도 배우고 전체적으로 되게 많은 것들을 배우는데도 너무 머릿속에 정리가 안 돼. 수학을 정리를 못하면 내가 지금 고등학교 1학년 내용부터 해서 고3 내용까지 내용 정리 하잖아. 그러면 한 페이지밖에 안 들어. 진짜 한 페이지밖에 안 들어. 기본 원리만 얘기하잖아. 거기에 들어가는 공식들이나 이런 것들만 부수적으로 내가 그거 쓰다 보면 아 이 공식 써야 되지? 내 머릿속에는 진짜 큰 나무 하나가 있어. 고등 과정까지 들어있는 수학 과정 안에 대해서. 언제든지 내가 책 안 보고도 그냥 툭툭툭 내릴 수 있을 줄. 근데 나는 너가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니까. 그러면 공부할 필요가 없어요. 아니지 그런 말 하면 안 되지. 이런 말 하면 안 되고 공부를 그렇게 엄하게 할 필요가 없다고. 출근하고 문제 풀고 이러지 마. 생각해. 사고력을 키우는 학문이야. 그리고 대학교나 위에 평가 자체가 얼마나 생각하면 수 있느냐고 물어보는 게 수학이라는 거야. 야 이거 너 미분적분 이거 인수분 이거 너 평상시 생활에 쓰이나 이거 안 쓰이잖아. 근데 왜 이걸 중요하게 생각하게 되냐. 다른 과목하고 암기 과목하고는 다르게 이게 사고력을 물어볼 수 있는 유일한 과목이야. 진짜로 얼마나 생각할 수 있느냐. 그 사고력을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능력들을 좀 키울 수 있도록 하시고. 아셨죠? 계속 너가 느끼든 안 느끼든 나는 필요 없고 그냥 나는 내 갈 길 갑니다. 수학에 대해서는 진짜로 이것만큼 내 변함없다. 계속 똑같이 갈 거니까 거기에 맞춰서 잘 따라와주면 좋겠고 내가 바라는 거고 이렇게 잘 안 따라오시더라도 자꾸 따라오려고 노력해. 시험 기간 되면 당연히 또 성적을 내기 위해서 노력하겠지. 그때 돼서 또 문제도 많이 풀고 하는 거 맞아. 나도 알겠다니까. 근데 평소에는 되도록이면 생각을 해요. 틀렸던 거 왜 틀렸지 한번 확인하시고. 알겠나? 그리고 질문하기 이전에 어떤 생각들을 더 가져야 되는지 문제를 더 읽어봐. 그러면 확실히 내 눈에 이 말이 있었네 라는 게 보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문제 풀다가 잘 안 풀리면 문제를 더 봐. 안에 있는 글들이나 내가 놓친 말이 없나? 이런 것들. 수학은 언어입니다. 정말 간단한 언어예요. 너무 완벽하게 딱 정해져 있는 그 언어라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국어나 영어처럼 막 숨은 뜻이 있고 이런 게 없다니까. 수학은 그냥 이거네 이러면 이렇게, 저거네 하면 저렇게, 는 이거밖에 없잖아. 맞지? 이거 있지? 이거는 빼고 하는 거야. 이거 하지마 이런 뜻이하고 똑같은 거라니까. 우리는 이걸로만 푸는 거야. 그게 좀 추가되면 이런 것들이고. 너무 간단 명료한 언어란 말이야. 알겠지? 그렇게 생각하고 문제 푸시고요. 오늘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쪽 관련된 얘기를 할 건데 이쪽이 이제 뭐냐면 2차 방정식 하면 너무 머릿속에 떠오르는 게 뭐야? 인수분해야. 왜냐면 방정식은 항상 끝에 는영이 붙어 있거든. 그치? 맞지? 이렇게. 그러니까 2차 방정식이니까 두 개로 이렇게 되겠네. 인수분해 되는 거는 하고 안 되는 건 근해 공식 쓰고 근해 공식 쓰는데도 안 나올 수가 있어요. 그게 누구예요? 허근이죠. 그죠? 중학교 때까지 몰랐던 그 허근에 대한 얘기를 우리가 복수에서 했거든. 근데 허근은 우리가 실제 숫자로 친다 안 친다? 안 친다. 그럼 그 나머지 우리를 실근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허근 두 개는 근이 없습니다. 똑같은 말들이고. 그런 용어죠. 그럼 근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였죠? 근이 있냐 없냐에 대한 걸로 근의 공식 안에 있는 반비식 기법. 그렇지. 이런 용어들이라니까. 그럴 때 쓰면 되는구나. 원래 이렇게 있어야 되거든. 그지? 이게 판매식이야. 얘가 양수면 플러스 하나 마이너스 하나. 얘가 0이면 중근이 돼버리네. 맞지? 얘가 음수면 말 안 되는 허근이지. 그걸 우리가 i라는 놈을 붙여가지고 표현을 했구나. 약간 이런 정도에 대한 됐나? 이해했지? 자, 그러면 이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는 어떤 관계가 있는지에 대해서 오늘 시간에 배우게 될 겁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거 이상으로 되게 저는 진짜 못 느끼지 모르겠는데 되게 고급지게 수업하는 거야. 정말 기본적인 원리까지 다 집어넣어서 내가 하는 거란 말이야.
막 성적에 내가 관여하고 이러진 않아요. 솔직히 성적은 너도 몫이고 얼마나 공부하느냐에 대한 거는. 근데 조금 쉽게 수학 공부를 하고 싶으면 조금 재미있게 공부를 재미는 없을 수도 있어. 왜냐면 자기만 다른 거기 때문에. 근데 나는 이것 때문에 수학이 너무 재밌었다고. 뭐 하나 탁 찾아내서 내가 빵 하고 발견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 그런 것들이 너무 컸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차 함수 그래프는 알죠? 왜냐면 중3 말에 했었던 겁니다. 그죠? 자, 여기서 제가 조금 더 고급지게 설명을 한번 해봐 드릴게요. 딱 이렇게 쓰겠습니다. 그러면 x, a하고는 상관없이 무조건 지나가는 점이 하나 있어요. 이걸 우리가 항등식 느낌으로. 얘하고는 상관없이. 지금 봐. 이 값이 뭐가 되었든 간에 무조건 지나가는 점이 하나 있어. 그게 어디야? 0,0이지. 관계없이라는 말이 나오면 무조건 0이 떠올라야 되거든. 그래서 얘는 0,0이야. 이거를 그림으로 하면 예를 들어서 a가 1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이런 그래프가 됩니다. 그죠? 이 그래프는 아시죠? 대체 2가 되면 어떻게 되냐면 요렇게 돼. 2분의 1이 되면 어떻게 되냐면 요렇게 됩니다. 됐나? 마이너스 1이 되면 어떻게 되냐면 요렇게 될 거야. 마이너스 2 되면 요렇게 될 거고요. 마이너스 2분의 1 되면 요렇게 될 거야. 야, 내가 A 값을 계속 바꾸는데도 딱 변함없이 무조건 지나가는 점이 하나가 생기지. 이런 점을 우리가 정점이라고. 딱 정해져 있는 점. 됐나? 내가 모르는 이 값에 대하고는 상관없이 무조건 지나가는 점이야. 그걸 우리가 항등식처럼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이런 점을 우리가 뭐라고 할 거냐면 이 2차 함수에 대해서 되게 특이한 점이라고 해서 그 모양새가 딱 끄트머리에 생기는 이런 점이라고 해서 우리가 꼭지점이라고 그래요. 됐지? 이게 다야. 진짜 이게 다야. 자, 그러면 이 꼭지점 이렇게 만드는 이게 제일 기본형으로 가지는 꼭지점이구나에 대한 거야. 그럼 이런 놈을 되게 특징적인 게 제곱을 끼고 있으니까 1을 대입하나 마이너스 1을 대입하나 어떻게 돼? 똑같이 2 대입하나 마이너스 2 대입하나 똑같잖아. 3 마이너스 3 똑같지? 그치? 되게 특이하네. 누구 때문에? 제곱 때문에 1을 대입하나 마이너스를 대입하나 똑같은 값들이 나타나네요. 그죠? 그래서 여기를 우리가 뭘로? 대칭축이라고 하는 거야. 대칭축. 양쪽으로 똑같이 나가는. 그러니까 이게 이 2차 함수의 아주 특징적인 부분들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2차 함수에서는 누구라고? 꼭지점과 대칭축에 대해서 좌우 대칭 약간 이런 거 우리가 Y축 대칭이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나중에 이런 용어가 올라가면 이걸 무함수라고 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뒤에 나오는 것들이 나중에 무함수 나오면 이런 거 얘기하는구나라고 그냥 살만 붙이면 돼. 근데 처음부터 이걸 안 하기 시작하면 봐봐라. 2차 함수 하면 뭐 2차식으로 돼 있는 이 생각밖에 안 한다니까. 2차 함수의 제일 중요한 부분은 뭐야? 대칭축이 있습니다. 그 지점이 꼭지점. 요거까지 포함. 이렇게. 이거는 축. 이거는 꼭지점. 됐지? 용어상 끝났다. 됐지? 이걸 갖다가 이 용어에서 잘 보십시오. y는 a에 이거 중3 때 했던 거야. 이렇게 해볼게. 얘는 2를 대입하면 얼마야? 0 되지. 그러니까 무조건 얘하고는 상관없는 무조건 지나가는 점이 얼마죠? 2,0이야. 그치? 맞지? 그러면 우리가 그 부분 우리가 꼭지점 여기서 봐봐. 1 대입하나 3 대입하나 어떻게 돼? 같아지는 거 알겠어? 됐나? 0이랑 4나 똑같이. 그러면 쌤 이거에 대해서 대칭되는 거 아니에요? 맞아. 그래서 아까 우리가 그렸던 얘의 그래프를 X축 방향으로 얼마만큼 옮겼다고 생각하는 거야? 이만큼 옮겼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럼 축이 뭘로 바뀌는 거야? X 이퀄 2로 바뀌는 거고 꼭지점이 2,0으로 바뀌는 거거든. 맞지? 자, 여기에 더하기 3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A하고는 상관없이 무조건 지나가는 점이 있어요. 어디에요? 2,3이지. 그치? 그러면 이번에 2만큼 옮기고 4만큼 옮기고 이렇게 되는데요? 맞지? 그럼 뭐의 이동이 생기는 거야? 꼭지점의 이동이 생기는 거고 축에 대한 값들이 바뀌는 거 아니냐고. 맞지? 다 했잖아 이거. 그럼 내가 얼마나 이동시켜 놓든 간에 아무 상관없어. 진짜 아무 상관없어. y는 a에 x 플러스 2분의 3 제곱 마이너스 7 이렇게 되어 있던 거야. 얘가 0 만들어지는 애 값이 얼마야? 마이너스 2분의 3이지. 그래. 그럼 꼭점이 마이너스 2분의 3.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7 이렇게. 이렇게 갔구나. 그럼 그림 다 예상 가능하잖아. 맞지? 이런 거를 이동이라고 해. 언제 나온다고? 이놈 2학기 거 이거 말고 공통수학 2 제일 첫 단원에 또 나와요.
다 했던 내용이 아니고 너무 쉽게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이라니까. 근데 왜 자꾸 단원 공부하냐? 알겠지? 제가 강조하는 건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을 잘 파악하시면 이놈의 봐봐, 이런 걸 2차 함수의 표준형이라고 해요. 자,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이런 부분들은 내가 어떤 부분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꼭지점을 알 수 있는 거지. 꼭지점을 알 수 있는 거야. 자, 그러면 여기에다가 쌤이 이거 그냥 2라고 쓸게요. 이렇게 넣어볼게. 자, 이놈 대신에 내가 뭘 쓸 거냐면, 자, 이거는 너가 읽어봐봐. 어떻게 읽어지지? 꼭지점이 어디야? 2,5 마이너스 5. 2, 마이너스 5. 여기 꼭지점이고 앞뒤 개수가 2니까 아래 볼로 이해됐나? 그래서 그래프가 어떻게 된다고? 뭐 약간 이런 모양으로 되겠지. 이해됐지? 뭐 이런 모양으로 될 거야. 위치 정확하진 않지만. 자, 이놈인데 여기서 y는 0 이렇게 바꿔볼게. 얘는 뭐가 되는 거야? 2차 방정식이 되는 거야. 이 방정식의 특징은 뭐야? y 값이 얼마가 된 거고? y가 0 되는 곳이 어디지? x축 아니야? 맞지? 그러면 얘가 뜻하는 게 뭘로 바뀐 거야? 이놈 값이 얼마냐고 물어보는 거야. 능형 이거는 우리 뭐 해야 된다고? 인수분해해야 되는 거지. 그렇지. 얘는 인수분해로 문제를 풀어야 된단 말이야. 이거. 이해했나? 그래서 얘를 인수분해 형태로 문제를 풀어나가는 게 맞아. 이 형태는 뭐라고? 꼭지점을 찾을 때 유리한, 즉 어느 지점을? 이 지점을 찾을 때 유리한. 얘는 얘하고는 상관없지. 다른 지점이지. 능력을 구하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얘를 전개를 해서 인수분해로 이렇게 문제를 풀든지 아니면 이 식 자체를 풀든지. 어떻게? 5를 넘겨. 5는 2에 x-2의 제곱 2로 나누면 이렇게 제곱하면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에 이거 넣으면 2x 이렇게. 이거 완전 제곱식으로 바꿔가지고 너 근 찾을 때 했던 방법 아니야 이거. 맞지? 그러니까 이 형태면은 그냥 차라리 이렇게 푸는 게 나아. 만약에 전개가 되어 있으면 어떻게 푸는 게 나아? 인수분해를 하는. 그렇지. 뭘 할지를 결정하고 하는 거라니까. 왜 2차식만 보면 이쪽 파트 할 때는 방정식 할 때는 인수분해만 하다가 함수 파트 오면 애들이 진짜 그냥 2차식 막 전개되어 있는 거 보면 전부 다 이 꼴로 바꾼대. 뭐 물어보는지 보지도 않고. 내가 해야 되는 행동은 꼭지점을 찾을 거면 완전 제곱식으로. 맞나? 얘를 찾을 거면 뭘로? 인수분해식으로. 이해됐나? 근데 이렇게 돼 있는 거를 이거 구하라고 한다고 해서 인수분해로 다시 전개해서 인수분해로 갈 필요가 있어 없어? 없지. 그냥 식으로 계산한다고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식으로 계산할 거냐? 아니면 인수분해 뭐 형태로 만들어 나갈 거냐? 이거 어차피 너가 선택하는 거야. 어떤 문제를 보고 어떻게 하라는 게 아니야. 그럼 이쪽 내용은 내 쌤이 다 했어 이거. 할 거 없어. 얘 꼭지는 어디야? P, Q. 그렇지. 이동시키는 거 할 줄 알겠지? 그 꼭지점 잡고 이거냐 이렇게 찾아내는 것들이란 말이야. 자, 하나 물어봅시다. 자, 내가 어떤 식을 이동시켰더니 이렇게 돼 있대. 얘 근 있어 없어? 없지. 당연히 파미시키는 용보다 작겠지. 자, 어떤 놈은 그래 이동하니까 이렇게 딱 이렇게 돼 있대. 파미시키 얼마겠어 얘는? 여기겠지. 이건 그림으로 파악할 수 있는 부분인 거야. 그치? 이해됐지? 파미시키가 0보다 당연히 크겠지. 근이 두 개 있으니까. 그러니까 D가 어디에 있는 거야? 판별식 근의 공식 안에 있는 루트 안에 있는 놈이라고 생각하고 문제 풀어야 되는 거야. 내 지금 이만큼 했지? 이거 하고 나서 내 진짜 장담하는데 뒤에 있는 문제 다 풀어봐. 그러면 너거 다 알아. 진짜 다 알아. 할 거 하나도 없어. 진짜로. 쌤 설명했던 거 안에 다 들어. 여기 봐라. 쌤 아까 얘기 안 했나? 이거 판별식 D 0보다 당연히 크겠지. 왜냐면 근 두 개 있으니까. 얘도 크겠지? 얘는 D 0이겠지? 한 개, 얘 D 0보다 작겠지? 뻔하잖아. 너무 뻔해. 뒤에 있는 내용들에. 이거 무슨 싸가리 공부할 게 많다고. 세미한 부분을 이제 살만 세우는데 쌤이 지금 이 완벽한 뼈대 아주 튼튼한 뼈대를 세워줬기 때문에 여기다가 살만 붙이면 된다고. 그렇게 공부하는 거야. 그러면서 어려운 문제 풀면서 고민하고 갖다 또 붙이고 천천히 살 키워가는 방법으로. 선행만 쭉 나간다고 해서 그러니까 난 선행 빠른 애들 되게 싫어해. 진짜 선행 빠른 거 되게 싫어해. 왜냐면 이거 분명히 안 했을 거거든. 진짜 분명히 안 했거든. 제대로 알지도 못하는데 뭐.
중3 내용 알지도 못하는데 무슨 고등학교 거를 나오고 있냐고. 중학교 심화를 안 하면 이쪽도 안 돼요, 솔직히 말하면. 알겠죠? 그래서 이쪽 관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한번 보세요. 그냥 쭉 설명합니다. 이거는 내가 설명 안 해도 되겠지? 그럼 이런 거를 우리가 뭐라 부른다고? 일반형이라고 해요. 얘는 그냥 앞에 모양밖에 몰라요. 아래 볼록이냐 위로 볼록이냐 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겠고 내가 어떤 모양의 선인지도 몰라. 근데 얘는 누구하고 관련되겠죠? x에다가 0을 집어넣어 버리면 y 절편으로 튀어나와요. 1차식 보이지? 그 다음 2차식이 간다네. 얘가 얘 모양을 결정하는 겁니다. 기울기. 얘는 무조건 y절편이야. 왜? x에 0 집어넣으면 나오는 값이거든. 얘는 이놈의 모양을 결정하는 놈이지. 맨 끝에 있는 얘는 x에다 0 넣으면 y절편 값이 되지. ax 세제곱 플러스 해가지고 여기 d 이렇게 나오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얘 앞에 있는 놈이 모양을 결정하는 놈이고요. 얘가 y절편을 결정하는 놈이에요. 차수가 올라가면 다 똑같다. 무조건이다. 맨 앞에 거는 무조건 모양, 맨 끝에는 무조건 y절편. 알겠지? 차수는 3차, 4차까지 여러분들이 배우게 됩니다. 아셨죠? 고등학교 끝날 때까지. 그러니까 그 과정들만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여기서 마찬가지. 얘를 이렇게 바꾸는 이유는 뭐야? 뭐 알 수 있으니까? 알 수 있으니까야. 맞지? 이 과정을 만드는 이유는 그런 것들이란 말이야. 그지? 그러니까 크게 상관은 없어. 자, 여기 2차식 구하기라고 되어 있네. 그러니까 2차식을 뭘 주느냐에 따라 꼭지점 좌표가 이겁니다 라고 생각해도 그러면 꼭지점이 저거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 이거잖아. 꼭지점 이거를 하니까 당연히 그런 거 아이가. 축의 방정식이 P래. 이 축이 이거네. 근데 꼭지점 좌표 Y 값은 안 준 거지. 맞지? 그래요. 그럼 P 이걸로만 출발하면 되는 거지. 두 교점의 좌표가 알파 베타래. X축과 교점은 우리가 뭐라고 얘기해? 근이라고 얘기하잖아. 그래요. 근이니까 얘는 인수분해 형태를 가져야지. 그렇지 않나? 이거 지금 너무 당연한 값들인 거야 이거. 됐지? 내가 말했던 그 기본만 알고 있으면 이쪽은 너무 당연한 말들이 되는 거라고. 물론 그냥 세 점만 주는 경우는 일반형에서 그냥 대입해서 A, B, C에 대해서 연립하시는 게 제일 낫기는 합니다. 아셨죠? 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요 얘기도 봐. 2차 함수의 그래프와 개수의 부호. 여기 있네. A의 부호는 뭐 결정한다고? 모양. 그렇지. 끝. 됐지? C의 부호는 뭐 결정한다고? 다 했잖아. 그럼 유일하게 남아있는 애가 누구냐면 B의 부호야. 그럼 중간에 B는 뭐예요? 내가 아까 얘기했죠. B는 요 축에 대한 얘기들을 하기 위해서 나타내는 값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축 위치를 결정해 주는 놈이야. 예를 들어서 우리가 축을 만들려면 어떻게 써야 되죠? 요거 그냥 이렇게 쓸게. 2x 플러스 c 이렇게 돼 있으면 축 만들려면 뭐 해야 된다고? 대답해줘. 축 만들려면 뭘로 만들어야 돼? 아까 말했던 완전 제곱식 형태로 만들어줘야 될 거 아니야. 맞지? 그 과정을 거쳐갑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못하는 사람 없죠? 이거는 A로 묶어내고 A분의 BX 절반에 제곱하면 2A분의 B의 제곱. 이건 알지? 마이너스 이렇게 하고 뭐 뒤에 나올 거 아니야. 그렇지? 그러고 나면 A에 X 플러스 2분의 AB 이렇게 제곱 나오고 완전 제곱식 꼬라지가 나온단 말이야. 됐나? 이때 요 놈이 뭐가 된다고? 축의 이름이 되는 거야. 그치? x 이꼴 뭐가 돼? 마이너스 2a분의 b가 된다고. a는 아까 모양 때문에 나온 놈. 맞아? 그 다음 축이 예를 들어서 자 이렇게 간다고 생각하자. 그럼 축이 여기 있네. 아래 볼록이니까 a 값은 뭐가 돼요? 양수가 되죠. 축의 위치는 양수지. 축의 위치가 양수지. 그러면 이놈이 뭐가 돼야 된다고? 양수가 돼야 된대. 그럼 A가 양수니까 B는 뭐가 돼야 되겠어요? 음수 돼야 되겠지. 그치? 그래야 이 전체가 양수 될 거 아니야. 앞에 마이너스 달려있으니까. 이해됐나? 근데 보통 이거 가지고 외우라고 한단 말이야. 같은 거 오면 왼쪽 서로 다른 이거 왜 외우냐고. 그냥 해보면 되지. 이걸 이렇게 하는 거를.
몇 번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외워져. 외워놓고 공부하려 하지 말고 몇 번 해.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된다고. 외우려고 안 해도. 그리고 당장 급해서 기억 안 나면 어떻게 하겠노? 해보겠지. 근데 외웠던 놈은 왜 그런지를 모르니까 그냥 기억 안 나면 틀리는 거야. 알겠지? 해봐. 몇 번만 해보면 자연스럽게 너 머릿속에 저장돼. 그냥 그렇게 남는 기억이 훨씬 오래 가요. 그리고 혹시나 안 되면 이거 했던 기억이 있으니까 해보면 되는 거고. 시간 조금 더 걸려도 차라리 맞추는 게 낫잖아. 틀리는 것보다. 알겠지? 나 수학 공부를 이렇게 하죠. 저는 아직까지도 못 외워요. 진짜 미안한데 쌤 보 같을 때가 축이 오른쪽이에요. 그거 아직까지 못한다. 그냥 보고 머릿속에 다다닥 했을 때 마이너스 2분의 b니까 하고 가. 둘이 부호가 같으면 마이너스 나와서 왼쪽 편에 있겠네. 다르면 플러스로 바뀌니까 오른쪽 편에 있겠네. 나 이렇게 생각한다니까 아직까지도. 저렇게 못 외워요 저는. 아셨죠? 그러니까 조금 여러분들이 하는 연습들만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쪽 부분 관련된 문제들은 다 이렇게 여기 뭐냐 요렇게 그래프가 꼭 지점 좌표가 이거 그럼 끝났잖아. 마이너스 2에 x 플러스 마이너스 4의 제곱 마이너스 7 y 이퀄 이렇게 만들어질 거 아니야. 그치? 그럼 정리하고 나면 이게 마이너스 8 이거 하면 플러스 16 되겠지. 그럼 얘가 플러스 16 돼야 되니까 얘는 4겠지. 뭐 이렇게 찾아내는 거잖아. 맞지? 형태들을 잘 기억하라고요. 여기 있네. x축이 이건데 두 점 이거를 지난단다. 저거 그러면 a에 x 마이너스 1의 제곱 플러스 b 뭐 이렇게 쓸게. 대충 뭐 형태만 쓰면 되는 거지. 그럼 마이너스 1 집어넣었을 때 0, 그 다음에 4 집어넣었을 때 마이너스 5 이렇게 하고 찾으면 돼. 맞지? 그래. 그럼 내가 뭐 수업할 게 있어. 여기 간다. 얘는 모양이지. 위로 볼록이네. a 음수. 됐나? C는 y 절편이라고 그랬어. y 절편은 양수지. 이거 양수. B는 마이너스 2a분의 b거든요. 축이. 이거는 a 묶어내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금방 아마 또 오를 겁니다. 오른쪽 편에 있어요. 그죠? 이게 양수가 돼야 된다네. 근데 a가 아까 음수였지. 그럼 얘도 어떻게 해야 되나? 얘는 양수 돼야 되겠네. 그치? 그럼 b는 양수겠죠. 그런 것들 다 찾아나가는 거야. 근데 얘 봐봐. 이건 뭐야? 이건 뭐 뜻하는 거냐고. 연관관계를 잘 보고. x에 뭐 집어넣는 거냐고. x에 1 집어넣으면 a 더하기 b 더하기 c 나오지 않나? 그럼 1이 어디 있겠어? 요쯤 어디겠지 뭐. 양수야 음수야. 여기는 2라고 했으니까 1이 요쯤 어딘가에 있을 거 아니야. 1 집어넣으면 양수야 음수야. 양수. 여기 양수 맞지? 요거는 뭐겠어 그러면? x에 뭐 집어넣은 거야? 2를 그래. 2 집어넣으니까 얼마 나오노? 6 나왔지? 봐라. 그래 보고 찾는 거야 이거. 그럼 얘는 뭐겠냐고. 그러니까 이런 걸 형태를 찾을 줄 알아야지. 이런 형태 찾는 거에 대한 센스를 발휘. 아무튼 위에 걸 보니까 숫자 대입해서 찾는 거야. 숫자 대입해서 찾는 거야. 그치? 맞지? 그러면 누구를 대입해보면 야, 이 뒤쪽을 크게 만들고 싶네? 얘는 또 근데 2하고 4 이런 느낌이고. 그래서 x에다가 마이너스 2분의 1을 집어넣어봐요. 이렇게 되겠죠. 마이너스 2분의 b 되겠지. 더하기 c 이렇게 될 거 아니야. 이때 값이 얼마입니까? 이거 지금 x에다가 뭐 집어넣은 거라고? 마이너스 1을 집어넣은 거야. 근데 요거를 4로 한번 묶어내 볼래요? 됐나? 이해했어? 그치. 이놈에 대한 거야. 어차피 내가 부호만 보는 거니까 누구 대입한 거? 마이너스 2분의 1 대입한 거니까 마이너스 2분의 1은 요쯤에 있겠죠. 그죠? 양수야 음수야? 양수. 그럼 얘가 양수지. 양수에다 4 곱해도 양수지. 그러니까 얘도 양수. 이건 틀렸지. 그치? 이렇게. 생각을 해. 이 문제와 주어진 조건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으면 내가 뭘 해야 얘들을 찾아낼 수 있을까? 이놈하고 소통하는 거야. 질문과 조건과. 알겠지? 주어진 관계 뭐 이런 것들. 됐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만 잘 찾아내시면 뭐 어려운 거 없어요. 요 있지? 2차 함수와의 관계 무슨 관계야 이게? 2차 함수에서 y값 대신에 0 집어넣은 거야. 즉 2차 함수의 x축과의 교점, 즉 x절편이라고 하죠. 그 값을 우리가 2차 방정식이라고 한다고. 이해됐죠? 그때 근을 찾는 거 이런 것들 얘기하는 겁니다. 위치관계 이거 아까 다 했지? 다 이것만 된 거잖아 이거. 되게 자연스럽게.
됐나? 이게 이제 올라가면 어떻게 되냐면 요렇게 돼 있는 거야. 이 식과 이 식. 이거를 너가 생각할 때 어떻게 해?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이런 놈이 있고 y 이꼴 mx 플러스 n 이런 놈이 있다는 거야. 여기에서 이 둘을 만난다. 이 둘이 만난다라는 표현은 어떻게 만나는 거냐면 이 그래프와 이 직선이 만난다라는 거는 요 부분을 얘기하는 거잖아. 이해했나? 이 부분 찾는 거 얘기하는 거야. 둘이 만나는 부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라고. 됐어? 만난다는 뜻은 뭐냐면 이 좌표를 보면 x의 좌표와 y 좌표, x 좌표, y 좌표가 어때요? 같아요. 맞지? x 좌표랑 y 좌표, 여기 x 좌표, y 좌표가 같은 부분을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 y랑 이 y가 어떻다고? 같다라고 두는 거야. 그러면 ax 제곱 플러스 bx 더하기 c 대신에 이 y 대신에 이쪽 y를 톡 하고 대입하는 거야. 됐나? 근데 누구 이렇게 문제 풀어봤냐고? 누구 이런 문제 풀어봤냐고? 안 풀어봤다니까. 내가 이대로 놔둬놓고 어떻게 문제를 풀어? 항상 우리 옆에 뭐가 있어야 되냐고. 그렇지. 이걸 풀고 싶은 거라니까. 그럼 얘를 넘기면 어떻게 돼요? ax 제곱 플러스 b 마이너스 m의 x 플러스 c 마이너스 n 이렇게 문제 풀 거 아니냐고. 이거 가지고 인수분해에서 풀면 어떤 부분을 찾을 수 있는데 이 부분을 찾을 수 있는 거 아니냐고. 이거는 흡사 어떤 느낌으로 문제를 푸는 거냐면 얘를 그냥 이렇게 기울인 거예요. 이렇게 그냥 이 함수에 여기 만나는 부분 찾는 거하고 똑같은 느낌인 거라는 얘기지. 알겠지? 얘를 갖다 이렇게 비틀어서 만들어내는 느낌하고 똑같은 거라는 얘기라고. 이해했어? 쌤 고난도 문제 물어볼게요. 고난도 문제 물어볼게요. 얘를 조금 다르게 생각해보면 2x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4는 mx 플러스 2와 만나는 거를 얘기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라는 거 알겠어? 분리시킬 줄도 알아야 돼. 합칠 줄도 알아야 돼. 무슨 말인지 알겠나 이거? 이런 느낌들을 너가 잘 세워놓을 줄 알아야 돼. 그러니까 보통 애들이 자꾸 이렇게 합치는 것만 생각해. 식을 보고 이렇게 원래 모양이 이건데라는 생각을 안 한다고. 그러니까 문제 푸는 시간이 오래 걸리지. 식을 한참 돌리고 가야 되니까. 내 같은 경우는 아예 딱 분리시켜서 이 그래프는 내가 아는 그래프지. 얘의 값은 뭐야? 이거는 y절편이 2인 놈이야. y절편이 2 되는 놈이라. 근데 얘 y절편은 4지. 그럼 내가 지금 이렇게 만들어져가지고 이쪽 편에서 지나가는 이런 놈 이렇게 내가 이렇게 바뀌겠네. 나는 이렇게 해서 그림 그려서 문제 풀고 말아. 식 계산하는 게 아니고. 완전 차이 난다. 왜냐면 답지에서 이런 풀이를 못 하거든요. 왜? 그림으로 풀면이라는 말을 못 쓰니까. 전부 다 식으로만 쓴다니까. 그래서 나는 너한테 엄청나게 그 뭐라고 해야 돼? 경험을 쌓을 수 있게끔 내가 너한테 가르쳐 주는 거야. 내가 했던 공부 다 너한테 지금 다 뜯어주고 있는 거야. 이런 느낌을 꼭 좀 가졌으면 좋겠어. 무슨 말인지 알겠지? 가면서 계속 좀 쌓으려고 노력하십시오. 문제 풀 때도 마찬가지고. 그치? 다 됐다. 조금만 한 5분 정도 돼야 되잖아. 그치? 시간 있나? 다른 거 이사장이고. 그래, 축하해. 다 했어. 이거 딱 5분만 더. 문제만 보면서 할게. 얘 그냥 쭉 이렇게 한다. X축과의 교점. 뭐 해야 돼? X축과의 교점 하면 Y가 0 되는, 그렇지. 인수분해. 끝. 됐죠? X축과의 교점. Y 0 되는 거 찾는 거야. 그치? 그러니까 Y에 0 놓고 인수분해. 왜 해야 되는지 내가 분명히 얘기했어. 다음 얘도 마찬가지죠. 이 두 직선의 교점 하면 어떻게 하면 된다고? 둘이 같다 라고 두고 넘겨서 인수분해. 왜냐면 0 남을 거니까. 위치관계. 이건 뭐야? 몇 개 점에서 만나는지 확인하는 거지. 그럼 는 같다 하고 넘긴 다음에 판별식 뒤 하면 돼. 위치관계는 몇 개 점에서 만나느냐고 물어보는 거기 때문에. 2개 점에서 만나면 이렇게 될 거고. 그치? 판별하는 기준들입니다. 이 문제 보십시오. 아래 블록이 이거 보면 뭐고? 근이 마이너스 2와 4. 이거 너무 쉽잖아. x 플러스 2, x 마이너스 4. 근데 앞에 개수는 뭐 돼야 되고? 2 돼야 되고. 이게 이 식이야. 그치?
전개해서 보시면 이놈하고 그냥 바로 나올 겁니다. 확인 다 가능하시죠? 됐죠? 여기 있네. 두 점을 A, B라고 할 때 A, B 거리가 루트 1한다. 근을 어떻게 하면 돼 그러면? X축과 만나는 부분을 우리가 근이라고 잡으면 되잖아. 알파 베타라고 잡으면 되지. 됐나? 알파 더하기 베타 얼마? 6. 베타 빼기 알파 2루트 2. 왜냐하면 이게 길이니까. 두 점의 길이 큰 거에 작은 거 빼면 되지. 물론 절대값 쳐도 상관없고. 그럼 내가 베타가 이렇게 돼 있다고 생각하면 되잖아. 됐지? 여기 루트 2. 됐어? 둘이 연립하면 알파도 구할 수 있고 베타도 구할 수 있고. 그러면 이 K가 마이너스 1은 누구 관련된 거야? 두 분의 곱, 근과 개수와의 관계. 됐어? 됐어? 안 되는데 어떻게 넘어갈까 하지 마라. 분명히겠다. 내가 쭉쭉 넘어가는 이유는 다 그런 것들이야. 알겠지? 판비트를 해결하는 거 넘어갑니다. 점 A의 X좌표. 그러니까 얘는 지금 어떻게 문제를 풀고 싶다는 얘기야. 뭐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돼 있는 건 얘기하는 거잖아. 그지? 그럼 얘를 갖다가 어떻게? Y 대신에 집어넣고 한쪽으로 넘겨놓고 생각하시면 돼요. 됐죠? 한 놈의 좌표가 마이너스 1이에요. 그럼 근 하나를 준 거야. 그치? 나머지 근 하나 찾아내시면 됩니다. 미수분을 하셔도 상관없고요. 됐지? 여기도 마찬가지. 요렇게. 이거 지금 유리수 AB라고 했다. 쌤 그때도 얘기했죠. 어차피 같다라고 두고 문제를 풀 건데 한 놈의 좌표가 1 마이너스 루트 2면 나머지 한 거는 1 플러스 루트 2라고 함부로 할 수 없다고 했어. 그지? 근데 어떤 조건? 유리수 조건에서는 켤레의 근을 만들어낼 수도 있습니다. 두 분의 합과 두 분의 곱으로 만들어내시면 돼요. 그죠? 됐지? 아무리 다 됐지? 이건 뭐 나중에 포맷이 써보면 되는 거니까 넘어가고. 됐나? 지금 쌤 속도 봤지? 뒤에 문제 풀 거는 없어. 어차피 알고 있는 내용들이라서.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어떤 생각을 가지고 문제를 풀어야 되는지 생각하시는 게 훨씬 유리합니다. 아셨죠? 너 문제 풀고 시우는 가고 책 좀 들고 온나?